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 추가 규제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추가 규제를 할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지금 그런 쪽으로 뭐 나올 거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나온다 그러면 뭐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공급 대책이 이번에는 뭐 종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세금 쪽인데 세금 쪽은 뭐 이미 세제 개혁 방향이 7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래 발표됐거든요. 저도 네. 꼼꼼히 봤는데 부동산은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게 종부세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60에서 80% 올린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계속 그거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안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슬쩍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미 여러분 재산세 다 받으셨고 아마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내는 재산세가 그 내년에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죠? 올해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뺐을 수도 있고요. 뭐 세금으로 뭐 집값 안 잡겠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또 하는 것도 또 뻘쭘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나 아니면 뭐 공시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이 종합대책에 좀 당길 수는 있겠죠. 앞으로 이런 로드맵으로 가겠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90%인가까지 적용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확 되돌려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리기에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세율이. 그래서 그렇게 높이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공정시장 가입비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더라도 뭐 1.5배, 2배씩 막 오르니까 충분히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겠죠. 공급 대책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유휴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 쪽에 있는 유휴부지들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집권 기간 동안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최소 뭐 몇백 세대인데 그거를 지금 뭐 택지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입주가 한 10년을 기다려야 될 건데 절차를 봤는데 그게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하면 그냥 그것만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상계 신도시도 그것 때문에 다 늦어진 거죠. 핵심은 보상이에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안 받겠다 그러고 들어놓고 그리고 지작물 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대부분 축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수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도 하나하나 보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막았거든요. 상계 신도시는. 그래서 계속 늦어졌던 거예요. 그럼 들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협의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죠. 그래서 유택지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저는 않다라고 봐요. 그냥 공공에서 100% 가지고 있는 거면 또 상관이 없는데. 주민센터. 예. 근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100%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잘 아셔야 될 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이 대부분 이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청사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 일반 재산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는 대부분 서울시나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내줄까요? 안 내주죠. 나 같아도 안 내줘. 기분 나빠서. 지금 뭐 돈 푸는 거를 자꾸 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랬더니만 전현희 씨라고 제 친구 누나인데 전현희 씨라고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전상근이라고 있어요. 별게 상근아 미안하다. 네 이야기까지 해서. 상근이 누나예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씨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 토호제 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온 거 해놓고는 뭐 반성도 안 하고 계속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내줄까요? 오늘도 내가 또 기분 나쁘죠. 그래, 오케이. 뭐 네 알아서 해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이재명 정부는 빨리 오세훈 시장 쫓아내야 돼요. 그게 아마 지금 내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아니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 뭐 택지 개발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청사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어봤자 몇 개 짓겠어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주민센터 이런 위에다가 짓겠다고. 그거 몇백 세대 짓겠어요. 그거 가지고 몇십 세대에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서울의 아파트가 잡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후레이님 그 주민센터 위에 살고 싶어요. 너무 싫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집을 그렇게 짓는 건데 그나마 뭐 태릉 시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서울시가 아니고 그거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대부분을 그 시설은 그 일반 자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유부지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도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서 만들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려요. 근데 다음 정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뭐 이야기하고 예전에 해놓았던 거 있잖아요. 양재동에 뭐 그 서리풀 쪽입니까? 뭐 그쪽에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윤석열 정부 이런 것도 다 끌어모아고 하겠죠. 예, 근데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상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싫어하고 상기 신도시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가지고 이미 입주하려면 남아 있는데 뭐 본인 치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할지 이제 고민이 되죠. LH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LH 구조 바꿔가지고 그걸 개발 사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단 5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LH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을까요? 자의가 좋은데 난 레미안이 좋은데 그렇죠. 휴먼시아 분양 받으러 그러면 분양 받겠어요 누가? 갑자기 토지임대부. 그러니까 토지임대부도 마찬가지고 토지는 이제 서울 거고 서울시 거고 아니 서울시 거는 정부 거고 뭐 그런 걸 누가 받겠어요. 지금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자이 이런 브랜드를 걸고 분양하는 그리고 그 온전히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10년 지난 후에 나올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고 그것도 서울 외곽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되면 이제 인구도 아주 심각하게 줄고 있을 건데 그 수요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뭐 LH 임대주택 공실도 대부분 그런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또 공급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공급 대책을 또 막 나열하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신박한 걸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공급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거다. LH가 만드는 걸 분양받으려고 할까요? 자의가 좋은데 난 메이플 자이가 좋은데. 예, 난 메이플 자이 가고 싶은데 뭐 LH가 휴먼시아. 나는 싫은데. 내년 서울시장 탈환을 엄청 기대하고 있겠네요. 그게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한 방에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렇죠. 일단 수도권 해야 되는데 핵심이 서울시니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투영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섭다. 예, 거기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뭐 서민들도 다 좋아하고 무주택자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잖아요. 막 와 그러고 이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바꾸는 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수석인가 그걸 임명했어요. 명지대 이제 김준영 교수를 임명했는데 저도 아는 분이긴 해요. 네. 예, 저는 진미령 교수님하고 되게 친한데 거기는 이제 명지대도 보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상영 교수라고 예전에 부동산 124 같이 했던 분도 계시고 권대중 교수님도 거기 계셨고 그러다가 저 서강대로 그냥 가버리셨죠. 그런데 거기 이제 김준영 교수가 걸로 갔어요. 정책수석으로. 가면 이제 그걸 보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민주당에서 토호제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받아쳤어요. 난 더 할 생각 없다. 토호제는 그 지자체 허락 안 받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탈환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떤 방식을 쓰든. 토호제는 9월까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뭐 동별 전환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도 그걸 계속 남겨두기도 부담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강남 상구와 용산은 표밭이잖아요. 자기. 근데 거기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서 할까? 그리고 내년 어차피 지방선거가 지선이 6월 달일걸요.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또 1년 연장해버렸다 이러면 지선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6월 달 때문에 너무 빨리, 그죠? 토호제 해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6월 달에 해제되니까 이건 대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래서 본인도 아마 좀 무리수를 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내년 6월이니까 뭔가 동별 전환 정도로 해서 옛날로 그냥 돌려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용산이라고 해서 저 효창동 뭐 이런 원효동 이런 데까지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는 뭐 아파트도 없는데 물론 이제 재개발 사업들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썩 빨리 진전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아파트만 먹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저 동부 이천동 그죠? 예, 이천동하고 뭐 한남동 이 정도만 묶으면 되지. 굳이 뭐 주상복합 같은 것도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용산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들을 할 필요도 없고 용산은 또
본인이 이제 국제 업무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그렇게까지 묶어놓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동별 전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